안녕하세요. 최찬영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시즌 2 5번째 순서로 네. 이제 중부선 고속철도를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고를 좀 안 하고 네. 6번째 순서로 위례 신사선을 다뤘습니다. 위례 신사선의 신속 추진을 외치는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기획재정부가 네. 이제 오는 19일에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안건으로 이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편에 알았던 뭐 위례 신사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2027년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들으러 갔다 왔고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경제놀자 속풀이편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즌 2 7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과천교통지도 10년 후면 확 바뀐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예고한 대로 과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과천은 예전에는 행정 중심 도시였어요. 여전히 뭐 지식 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네. 수도권의 어떤 새 위성 도시로서 좀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거 수요는 높지만 네. 교통 인프라는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차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서울로 진입하는 과천대로가 상습 정체 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한기 기자 초반부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고생하셨고요. 예,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5년만 지나도 현 계획대로라면 과천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가 뭐 GTX-C부터 해가지고 5개 이상이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가장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GTX-C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GTX-C 노선인데요. 네. 이 가운데 보시면 정부 과천 청사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좀 오늘은 이 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부 청사역에 들어가는 과천 청사역에 들어가는 GTX-C 노선을 두고 국토부하고 이제 민간 사업자죠 현대건설이 그 8월 22일 날 GTX-C 한발향해가 실측 나와 있는데요. 실시배가 체계를 했습니다. 좀 국토부하고 좀 현대건설은 좀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올해 말 착공한다는 계획인 거고요. 그 개통 시점은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타시면요 위로는 뭐 양재, 뭐 삼성, 왕십리, 광운대를 갈 수 있고요. 밑으로는 인덕원, 금정, 의왕역이 있는데요. 쭉 타고 수원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선이 GTX-C 노선입니다. GTX-C의 네.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은 네. 이 정도면 좀 충분히 소개가 된 것 같고 과천 위례선도 이번에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안 그래도 사실 이 신호선 끝나고 좀 저희가 바로 할까 했는데 역시 연 기자가 전문 기자답게 소개 한 발 빨랐습니다. 먼저 빨랐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제가 아는 만큼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이 나옵니다. 과천 위례선은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과 서울 지하철 8호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의 복정역을 연결하는 19.7km의 네. 노선입니다. 개통 후에는 이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네. 이제 과천 위례선 그리고 GTX-C 노선 네. 그리고 이제 4호선 환승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사업을 보면은 민자 방식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21년 말에 건설을 제안했고 또 현재 KDI 공동투자 관리센터 주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4분기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네. 국토부가 대우건설 제안에는 제외됐었던 이 문원역을 신설하는 거를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문원역까지 들어가면 정거장은 총 12개가 됩니다. 좀 설명에 보충을 하자면 당초는 원래 11개였는데 과천시에서 이제 그 문원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문원역 신설을 검토해가지고요. 아직까지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12개 역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천 시내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과천 유래선 정거장은요. 정부 과천 청사역과 문원역을 포함하면 한 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복중역을 가려면 환승을 한 3번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1일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제 이 과천 유래선이 뚫려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복중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노선인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럼 개통은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주민들의 좀 기대가 큰 노선만큼 좀 관심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노선은 앞으로 근데 좀 10년을 봐야 될 겁니다. 민자로 지금 추진 중이긴 한데 추진된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적격성 조사 이후에 뭐 제3자 제안 공고, 뭐 사업자 선정, 뭐 실시백 체결들 등의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절차들이 지금 1,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뭐 10년이 걸린다고는 네, 하셨지만 과천에 이제 철도 3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로 사업은 좀 없을까요?
일단 지금 철도는 이 정도가 지금 적당해서 지금 소개를 다 드렸고요. 도로 사업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관심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한기 기자가 과천대로가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정체를 좀 해소하고자 이수과천 복합터널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민자 사업이고요. 민간 사업자는 롯데건설입니다. 노선들을 보시면요. 이수교차로 동작 IC부터 남태령 IC 과천동까지 이 노선인데요. 5.4km의 그 지하 도로입니다. 좀 사업명이 좀 복합 터널로 돼 있죠. 좀 특이하죠. 바로 도로와 함께 저류 배수 터널, 이제 빗물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함께 건설해서 사업명이 복합 터널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빗물 터널은 지금 현재 이 사이에 한 3.3km 정도 될 것 같고요. 지하 도로하고 빗물 터널을 함께 짓는 건 국내에서 첫 시도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 이제 롯데건설을 말씀드렸죠. 협상 결과에 지금 실시 협약안을 지금 현재 행정 예고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기재부 이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투심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상정이 현재는 긍정적인 좀 분위기인 거고요. 이 민투심 의견을 마치면 서울시와 롯데건설은 올해 안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025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통 목표는 2030년입니다. 제가 서울시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2020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복합터널로 상습 침수 피해 경감뿐 아니라 동작대로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관계자가 이렇게 멘트를 했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은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이제 터널이 뚫리면 이제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혼잡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또 과천시 내에서 지금 지하를 추진하는 도로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과천 우면산 도시 고속화도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과천대로가 이제 그 대상인데요. 과천 우면산 도시 고속화도로는 지하는요. 현재 과천지구 지금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과천동과 주안동 일대를 지나는 이 도로 3km 구간을 말 그대로 지하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사업비는 이제 한 6,206억 정도 되고요. 설계와 시공을 한 사업자가 담당하는 턴키 방식입니다. 현재 LH는 현 계획으로 현재 좀 9월 중에 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다는 예정인데요. 예정대로 좀 9월 발주가 이뤄지면 2025년 또는 2026년 정도에 좀 개통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죠. 과천대로 지하 사업. 정부 과천청사 인근 과천대로 지하 속도 준비 작업이 착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4월달에 쓴 기사입니다. 현재 이 지하 작업은 현재 과천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과천시는 지난 4월달에 과천대로 지금 지하 타당성 조사 및 구체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이 현재 작업은 용마 엔지니어링 곳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1년 동안 좀 이루어질 예정인 거고요. 지하 대상은 현재 과천대로 문원동하고 이 막계동 구간 2km입니다. 뭐 인근에 지금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고요. 보이시죠? 내미안 슈루 아파트와 뭐 과천 뭐 푸르지오 센트럴 서밋 등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최대 왕복 12차로의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인 거고요. 과천시는 이 과천대로 좀 지하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교통 소음하고 먼지를 좀 저감을 하고 벼랑동, 문흥동이 좀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데요. 이 도로 때문에 좀 단절을 해소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에 이어서 이제 과천시에서도 도로 지하를 이제 하는 거죠.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있는 건가요? 주요 도로 하나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지금 시흥 송파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과천을 지나갑니다. 이 과천하고 좀 연계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불임 보이시죠? 시흥 송파 고속도로 진출임도입니다. 과천 진출임도입니다. 뭐 시흥 송파 고속도로하고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좀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제 과천에서 뭐 서쪽으로는 시흥으로, 뭐 동쪽으로는 뭐 위례나 양평으로 각각 좀 수평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제 코너 속의 코너 AS인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하나 있다고. 고속철도 편에서 좀 진행하면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정정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뭐 기승집당 현미님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부내륙선 1단계 구간에서 저희가 양성온천역이라고 했는데요. 앙성온천역이 맞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기승집당과 경제한 놀자를 통해 많은 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카항인님이 달빛 고속철도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약 200km의 철도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달빛이냐?
왜냐면 이제 그 대구의 엣지명이 달구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 우리 순우리말은 이제 빗강자하고 고일자 써가지고 빗골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각각 앞글자에서 따온 겁니다. 달구벌과 빗골에서. 그래서 이제 달빛 고속철도라고 하고요. 영남과 호남의 좀 화합을 위한 노선이라는 부분도 의미가 좀 있고요. 근데 좀 사실 좀 문제가 사업비 돈이죠. 근데 정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현재 지금 4조 5천억인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4조 5천이면요. 대구와 광주 지역에 있는 좀 관계된 국회의원 261명이 모여서 특별법을 발의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좀 이제 뭐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에 뭐 건설 추진단을 좀 신설해달라. 이제 또 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좀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자라는 게 특별법의 좀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은 바비다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K패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고속철도 반영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한기 기자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저 데뷔하는 건가요? 코러스가 AS. 네. K패스는 이제 월 21번 이상 네. 이제 대중교통을 예. 이용하면 이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좀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K패스 활성화를 위해서 네. 내년 예산안에 516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 KTX나 SRT는 이런 어떤 고속철도 등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이용을 못할 것 같고 나머지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님이 네. 중부내륙선의 판교행에 대해 임시가 아니라 상시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정부는 이제 저희가 그 중부선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좀 고속철도 운행 범위 확장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부선과 함께 뭐 인천발 KTX, 수원발 KTX, 그다음에 광명 수색 KTX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선인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달아주신 전제처럼요. 월급 판교선 개통 등 선의 조건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레일이 좀 임시 개통이라는 입장을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전달드린 거고요. 철도 부분 한 번 더 달아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즌 2의 8번째 순서 네. 주제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늘 고민인데요. 저희가 전에 한번 예고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공항편. 대략 뭐 다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가 뭐 추진하는 공항이 엄청 많아요. 뭐 울릉도 공항, 뭐 백령도 공항, 뭐 가덕도 신공항 등등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풀이 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택구할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